국제중재소송은 사실 미국,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힘이 많이 반영되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래 너네 이렇게 했을 때 너네도 진짜 큰일 날걸?'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맥락이 있었고 그걸 많이 강조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여러 가지 승패의 이면에 숨은 어떤 그 작용한 우리의 전략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의 우리 여러 가지 관세 협정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 미국이 저러니 참 마음이 아프다.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저 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불확실성 있게 나오고 맞는데 이 게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판이 원래 그런 판이에요. 우리는 그런 판에서도 국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 저렇고 이건 강대국의 정글이고.' 그 상황에서 그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관세 협정 저거 나중에 보십시오. 충분히 이거는 어 지적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500 억을 처음에 받고 시작했잖아요, 쫄아 가지고. 그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는 미국 상대, 유럽 상대, 강대국 상대로 늘 그런 게임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내야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소송 제기할 때 제가 이제 페북에도 여러 개 붙여 놨지만 찾다 제가 하도 많아서 더 못 올렸어요. 민주당 측의 반대와 공격이 특히 이 엘리엇 사건에서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냥 1,600억 그냥 주자 이거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왜 근데 이면에 왜 이렇게까지 세게 저 사람들이 공격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은 1,600억 배상을 그냥 물어주고 끝내길 바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엘리엇에 세금으로 돈 물어주는 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민주당의 관심이 뭐였냐? 그렇게 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구상권 그러니까 정부가 1,600억 억을 다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정부가 어떤 배상을 해 주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고의 중과 실인의 경우에 그 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게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그 이 삼성 회장한테 정부가 확 받아내는 그림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크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은 저의 취소 소송 제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게 있었어요. 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을 봐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사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취소 소송을 내고 질 게 뻔한 취소 소송을 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건 자체를 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그렇게 바로 구상권의 문제로 갈 경우에 질문들도 당시에 언론에서도 구상권 얘기 계속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걸 싸워서 이기겠다는 사람들인데 졌을 때 얘기하면 그건 밖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 얘기는 그건 진짜 나중에 우리가 그 할 얘기지 왜 그걸 재수 없이 지금 얘기하냐. 저는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확 활용하고 구상권 문제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던 거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당 쪽을 지지하거나 경도되어 있는 언론들이 론스타 때 오히려 그 이상의 똑같은 조롱과 희화화와 어떤 왕따식 레퍼토리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질 게 뻔하다. 한동훈이 폼 잡으려고 저런다." 뭔 폼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지면 한동훈이 지연이자 물어내야 된다." "지도님 저랬겠냐?" 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한동훈의 배임죄다." 액수까지 두고는 100억, 200억 대 이렇게 막 민주당에서 무슨 뭐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했던데요. 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뭐 저랑 어디서 그러던데요. 뭐 한동훈이 시작한 거를 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끝냈다?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이 이거 그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을 차라리 잘리거나 그런 말 하든가. 지금도 그 사람 정책보좌관 하고 있는데요. 왔어? 와, 왔어? 그 근데 지금 그래 놓고 태세 전환해서 숟가락 얹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자기들이 이 취소 소송부터 제가 1심 처음에 치고 그 중간 과정에 있었을 때 그렇게 린치하듯이 정말로 스포츠하듯이 제 이름을 계속 얘기했어요.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 계속 노래 부르듯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제 이름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네요. 그전까지는 이건 마치 뭐 저의 원죄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한동훈의 한자 이름도 안 해요. 그분들한테 제가 공치사 듣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저 사람들의 본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론스타트도 그랬잖아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이면 이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 졌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도 제 이름으로 이름을 발라버렸을걸요? 제 돈 내라고 했었을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면 씁쓸한 정도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들, 사실보다, 팩트보다 유불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국정 운영의 결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인에게 정말로 목숨처럼 여겨야 할, 그리고 이게 깨졌을 때 정말 부끄러워야 할 부분이 신뢰라고 생각해요. 저를 싫어하더라도 제가 말을 지킬 거라는 신뢰, 제 말에는 어떤 고뇌와 나름대로의 성실함과 개인으로서의 명예가 담겨 있다는 신뢰,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킬 겁니다. 신뢰는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두려워하고 지키려 하고 남이 파묘할 걸 걱정하고 지우고 이런 거 말고 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정말 목숨 걸고 노력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 그 사람들이 비판할 때 보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과 법리로 비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전 이거 안 읽어봤다고 생각해요. 제 주장과 아까 말한 제 50분짜리 동영상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주주한테 국민연금이 주주의 자격으로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여기다가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어떤 주주권 행사를 다른 주주에게 의식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론스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은 있지만 론스타가 주가 조작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이거를 까나간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가 조작 책임이 크니까 이걸 다 깔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면 이건 그냥 쟤네 주장이 말이 안 된다의 게임이었어요. 오로와 나스인 게임이었죠.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거 너 책임질 거야? 지면 네가 책임질래? 이거예요. 더 다른 얘기 지면 너 이거 배임죄야? 이거 얘기 말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어떤 그 ISDS 상의 그 한미 TF의 규정 내지는 여기서 사실상 정부기관의 행위의 문제 그리고 주주권 행사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까지 고민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쉬운 거죠. 그냥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내지는 더 나아가면 야 그 돈 네가 낼 거야? 너 배임죄야? 이런 허접한 소리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되겠어요? 저는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을 비판할 때도. 이제 그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저쪽에서는 "야 너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내?" 내지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언론에서 집요하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인제 그 질문이 계속 나오길래 제가 당시에 좀 제가 봤던 어 유행하던 드라마였죠. 더 글로리. 대사를 더 글로리에 나오는 대사를 어 말했었습니다. 정성일 배우가 임지연 배우한테 한 대사였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정성일 씨가 한화 팬이던데 야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시구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시구 중에서 가장 멋진 시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이런 대사였어요.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있어. 그중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야." 이렇게 정성일 씨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 그 기자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ISDS를 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 정말 당구장 비용만 당구장 주인만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그런 내기 당구를 하더라도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룰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너무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어 그런 관시가 많이 작용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몇 명에 있는 사람들이 3 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엘리엇이 쓴 비용보다 변호사 비용보다 몇 배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록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 너 변호사 너 지면 이 변호사 비용 다 날리는 건 책임질 거야?"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고 야지를 주는 건데 어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이고 진짜 딱 그 수준의 얘기만 하는구나.'라는. 그럼 이겼을 때는 그러면 뭐 저한테 무슨 뭐 인센티브 주실 거예요? 그럴 생각 없잖아요. 칭찬조차도 안 하잖아요.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아 이 사람들은 어떤 국익이나 사실보다는 사익과' 정치적 사익이죠. '사익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 우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 어제 오늘 좀 하게 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잖아요. 론스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음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할 때 무슨 뭐 비행기 등급을 낮춘다든가 업적 지불을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한 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으니 몰라도 어 이 세금을 대하는 애티튜드 내지는 세금을 대하는 예의 어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금 쓰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무섭고요. 세금을 덜 쓰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실력이고 어 유능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국민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아끼는 게.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안이 좀 독특했던 게 중간에 한번 1심 패소가 있었잖아요, 영국 법원에서. 그때 진짜 민주당 난리 났었습니다. 거의 뭐 저를 매국노 취급을 했죠. 공적인 조롱이 "야 공적인 조롱과 방송에서 나와서 공적인 조롱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어 제가 인제 민주당이 붙여준 검사 때 별명이 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선 제일검이라고. 뭐 조선 제일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그 아저씨 말장난이지만 그냥 사람을 그냥 낄낄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중년의 아저씨들이 모여 가지고 낄낄거리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의원직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근데 그거를 할 때 거의 뭐 매국노 이완용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대 포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기 베라라는 양키스 포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 이 말을 좀 되뇌이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분 있는 일을 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가다가 이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고 어떤 고초를 겪을지를' 사람은 상상력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떠올려요. 음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 상상력 때문에 어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합리화하게 돼요.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하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나빠져서 파도치고 꺾이더라도 계속 전진할 때는
이걸로 인한 어떤 개인적 불이익의 상상력의 스위치를 꺼 버리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건 그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내 고려 사항 중에 머릿속에 어떤 지금 이 전진을 해 나가는 어 그 시간 중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뭐 잘 완벽하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밤에 이렇게 떠오르면 '아 뭐 엿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가 모든 일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명분 있는 일,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이게 정의감에 맞는 일이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맞는 일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럼 저는 그냥 그런 스위치를 끌려고 노력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잖아요. 계속 조롱해 대고 뭐 그리고 우리 쪽 정부에서도 "아니 굳이 뭐 이걸 이 정도에서 타협해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러죠. 그러고 말았어도 뭐 제가 큰 불이익 입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유 1,600억 크잖아요. 뭐 그 돈 저한테 안 오지만 그거 가지고 그 무상 이게 국민들한테 급식을 해도 얼마며 어려운 분들한테 그거 가지고 뭘 드려도 대단한 거 드릴 수 있는 그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정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정치가 헌법, 사실, 그리고 상식. 어 이것에 기반한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인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정치의 목표는 제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 어 그 과정에서 후폭풍이라든가 유혹을 어 인내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내는 성실함과 유능함. 저는 그런 정치를 음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론스타나 엘리엇 할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